안녕하세요. 오늘은 꼭 알아두면 좋을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와 밀접하게 관련된 노후 복지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노년기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죠. 어쩌면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릴 수도 있는 시기인데 이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은 현명한 미래 설계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대신 구체적인 정보와 희망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새로운 지혜의 빠른 소통길이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중에 나이 들면 어떻게 살지? 혹시 쓸쓸하고 힘든 노후를 보내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많은 정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2025년 올해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서 노인복지 예산을 무려 1조 9천억 원이나 더 늘렸다고 해요. 총 24조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는 전년 대비 8.5% 증가한 수치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모든 국민이 걱정 없이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존경받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들이 얼마나 바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초연금입니다. 이거 모르면 손해죠. 2025년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으로 확 올라갑니다. 소득이 이 기준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로 인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이죠. 매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기준액이 조정되므로 실질적인 가치 하락 없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자체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예산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21조 8,64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금액은 물가 상승률 3.3%를 반영하여 33만 3,84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처럼 꾸준히 인상되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장하고 높아지는 물가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월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니 든든한 용돈이 생기는 느낌이랄까요? 이 금액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득이 거의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중한 수입원이 됩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 연금은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감을 덜어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어르신들은 조금이나마 여유를 가지고 삶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 일자리 부분입니다. 나이 들면 할 일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무려 110만 개의 노인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집에서 TV만 보고 계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어르신들이 사회에 계속 기여하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입니다.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특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월 60시간 근무에 급여도 76만 원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기여하면서 용돈까지 벌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이 일자리는 주로 복지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사회서비스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어르신들의 능력을 활용하면서도 신체적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형 일자리도 22만 5천 명에서
23만 5천 명으로 늘어나 만 60세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민간형 일자리는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장형, 인력 파견형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어르신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사회 참여를 통해 고립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립적인 생활을 돕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축이 되는 것이죠. 다만,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니 이 부분도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모든 참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때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생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 정말 맞는 말이죠? 정부가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8,000명에게 연간 35만 원 수준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바우처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 바우처로 직업훈련이나 취미활동, 자기계발 같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뒤늦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를 배우는데 이만한 기회가 또 있을까요? 디지털 문해 교육, 외국어 학습과 요리, 미술, 음악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 바우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관심사를 깊이 탐구하며 나아가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재능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평생교육 기회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사회활동은 뇌를 활성화시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새로운 도전은 삶에 대한 활력과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줍니다.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욱 풍요로운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네 번째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확대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제도죠.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몸이 불편해지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정말 큰 힘이 되어줍니다. 2025년에는 이 서비스의 대상이 더 확대된다고 하니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해져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등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돌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요양시설 입소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또한 돌봄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어르신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돌봄망은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치매 지원 강화입니다. 치매는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2025년에는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더욱 강화됩니다. 전국적으로 250여 개소에 달하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조기 검진 서비스는 물론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치매 가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기억력 검사, 인지선별 검사 등을 통해 치매 조기 진단을 돕고 진단 후에는 맞춤형 사례 관리, 자조 모임 등을 통해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한 치매 예방을 위한 운동, 인지훈련, 영양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치매로 고통받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노인 기준 연령 재정의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노인 연령 기준을 사회 변화에 맞춰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인데요.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노년이 길어지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활동 욕구가 높은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논의는 단순히 연령 기준을 바꾸는 것을 넘어 노년층의 사회적 역할과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르신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며 다양한 여가,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장애 주택 보급 확대, 저상버스 도입 확대,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기능 강화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독립적이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노인복지제도라고 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내용들이 조금은 쉽게 다가오셨나요?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더 좋은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좋은 제도들을 우리가 잘 알고 필요할 때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겠죠. 또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가는 흐름 속에서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상생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는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며 젊은 세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정부 복지 포털 등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서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나가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이상 지혜로 시니어 TV였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